저 여론조사를 보시면 본인이 다 50% 이상 넘었다고 여론조사 세 개를 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모름과 무응답을 빼고 난 다음에 그걸 환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환산된 여론조사 수치를 내보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전 본 적은 없어. 장해찬 씨가 여론조사 관련된 표기 문제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저런 그 조작이 더 심각할 수 있지 않나? 자, 정치권 주제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정원호 전 구청장 여러 가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자, 뭐 칸쿤 출장 의혹으로 한번 곤욕을 치렀고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에다가 주민감사 청구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 신문, 모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제기된 게 48억 규모의 굿당, 아기 씨당.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 씨당인지 아기 씨당인지. 아기 씨 당이겠지. 씨당이 말이 되나? 아기 씨당? 아기 씨 당이야. 아기 씨당? 아기 씨당하면 이상하잖아. 아 이거 어찌 읽어야 돼 이거를? 아기 씨 당으로 읽으라고. 아기 씨당. 네. 아기 씨당? 하여튼 뭐 그거요. 신축에 대한 기부 체납을 협박을 했는데 건물이 완공되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 측은 구청은 기부 체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자꾸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칸쿤은 뭐 지금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고 이 굿당 문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굿당 문제? 글쎄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양반집에 가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면 아기 씨라고 그랬어요. 아기 씨. 아기 씨. 아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아기야 그러면은 저기 밑에 있는 그 평민들이 그거예요, 아기 씨. 근데 드라마 보면 옛날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보면 아기 씨 하잖아요. 그거예요. 난 또 뭐 했나 했네. 아기 씨당. 일단 그다음에 무속인들은 무당이나 이런 무속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성직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높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신이 뭐든지 간에 그렇게 신내림 받았다라고 그럼 이제 아기 씨라고 여자 그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아기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동구 그쪽에 그러한 그 점집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옛날에 좀 있었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를 뭐 좀 유지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왜 거부를 하고 있나? 이때는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동구청이 그 인발부가 되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이거 인수해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성동구청장이 갑자기 서울시장의 꿈을 꾸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런 굿당, 뭐 굿당하면은 뭐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무속 논란 뭐 왕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굿당 관련해 가지고 뭐 기부 체납 받고 뭐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정원호 구청장은 또 뭐가 있냐면 희한해요. 이거 보고 희한하다 생각을 했는데 뭐 무속인하고 이런 게 그 성동구청이 있었어.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가 나왔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지금 뭐 부회장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지금은 권오수 회장은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해지셔가지고 나서면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40대인가 그런데 그 아들이 거의 회장 역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사에 그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원호 그 구청장하고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 짠하고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맞아요. 참 작년 말이면 한 너댓 달밖에 안 됐단 말이죠. 참 뭐 그 좀 희한하다. 이게 연결되는 게 좀 이래저래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해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컨텐츠였는데
이제는 컨텐츠 플러스 이미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원호 하면 도이치모터스, 정원호 하면 굿당, 정원호 하면 칸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칸쿤 정원호라고 안 하고 간큰 정원호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 나와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던 거 제가 들었는데, 구청장 출신하고 국회의원 출신이 이런 큰 선거에 있어서는 같을 수가 없대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검증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뭐 일개 구청장 누가 검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은 구청장을 3선이나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뭐 잘한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지. 뭐 이 정도 내가 해도 되지. 뭐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3선인데. 그 칸쿤 같은데 언제 갔었습니까? 3선 된 다음에 갔었다. 3선 된 다음에 갔죠. 그다음에 동경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저기 체코 오스트리아도 가고 그랬다면서요. 언제 갔었습니까? 3선 때. 3선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딱 픽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졸지에 급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은호 구청장은요, 제 생각에는 이제 3선 했으니까 뭐 할까? 성동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근데 성동구에 국회의원이 뭐 전현희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한데 나한테 과연 공천이 박성준. 뭐 있을까? 뭐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졸지에 너무 몇 단계를 뛰어가지고 한 3선 4선 해야지 서울시장 후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졸지에 그냥 로켓처럼 막 올라갔으니까 본인도 어질어질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혼란스러워진 데가 저는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가 어떻게 포함되어지느냐, 오세훈과 뭐 정원호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그 작년 말만 해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었어요.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었어요. 누구한테? 오세훈한테. 그러니까 눈 씻고 찾다 그러면 뉴페이스가 필요한데 누가 필요한가? 성동구가 그 구청장이 인기가 좋댄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힘을 팍 실어줬는데 그때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힘을 팍 꺾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삐까삐까해지면서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 오차범위 밖으로 상당한 차이로 지금 오세훈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호만 이기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박주민도 그 오세훈에 대해서 그 편차를 넘어서 가지고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이기니까 이때는 정원호가 아니라 내가 나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힘 쪽에서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여론조사 이게 내용은 심각해 보이던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례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여론조사 이렇게 공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청장 측에서는 뭐 이게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라는. 저랑 같이 방송했던 패널들이 정원호 캠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다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원호 캠프는 그 번호표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그렇게 이제 막 뭐 대세가 정원호다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러다가 오세훈한테 지겠다 이게 아니고 이러다가 박주민한테 지겠다. 제가 만약에 그 정원호 구청장이 여유가 있게 이겼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뭐 조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행동을 못하러 합니까? 원래는요, 부자는 몸조심하는 거고요.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정은호 구청장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니지 않나? 아니 저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게 다 본인이 다 50% 이상 넘었다고 여론조사 세 개를 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 여론조사에서 모름과 무응답을 빼고 난 다음에 그걸 환산을 한 거예요. 아니 여론조사에서 모름과 무응답을 빼고 환산을 해가지고 본인이 과반이 넘었다고 그렇게
환산된 여론조사 수치를 내보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전 본 적은 없어. 그래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또 정원호 구청장 측은 그게 특별하게 뭐 지난번에 뭐 다른 선거에서도 뭐 그렇게 쓴 적이 있었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설명을 뭐 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문제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장해찬 전 부원장 이 사람 이거 장해찬 씨가 이걸로 이런 걸로 여론조사 관련된 표기 문제로 벌금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해찬 아웃됐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벌금 150으로 그 피선거권이 날아갔는데 장해찬에 대한 혐의가 두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학력 문제고 두 번째가 여론조사였어요. 학력은 무죄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자기 지지층 거기에서 아주 뭐 압도적으로 1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냈다가 그거는 이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현혹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저는 저런 그 조작이 더 심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네. 왜냐하면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선거 홍보물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걸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 그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특히 이제 박주민 의원 캠프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 많이 이렇게 삼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뭐가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정원호 구청장이 맷집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잘 버텨가지고 후보가 되고 시장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만한 맷집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제일 제가 우려가 되는 바는 뭐냐면 정원호 구청장 측의 대응이에요. 특히 칸쿤 같은 거 딱 나왔을 때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머리 극적극적 긁으면서 제가 뭐 원래 그렇죠 뭐 그러면서 사실 나 칸쿤 가고 싶어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할 때는 해외 출장 극도로 자제하겠습니다 뭐 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딱 하면 그래 그러면 너무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데 일을 더 키웠잖아요. 뭐 경유지가 어떠니 뭐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비행기가 칸쿤에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메리다가 그 유카탄주의 주도인데 거기에도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대응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그 공격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아마추어적이 아닌가?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그런 거 나왔을 때 과연 위기 대응 능력이 있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원호 구청장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닌데. 네?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목요일 안 나올 건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